예, 분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짤막하게 이어서 기타 DNA 바이러스 소개시켜드리고 DNA 바이러스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기타 DNA 바이러스에서 소개할 바이러스는 여기 두 가지 써있죠. 파보 바이러스하고 폭스 바이러스 이 두 종류인데요. 뭐 간단하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정말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보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가장 작은 DNA 바이러스고 싱글 스트랜드 DNA 바이러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대표 바이러스는 아데노 어소시에이트 바이러스 AAV, 그러니까 유전자 치료를 위한 벡터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바이러스입니다. 외피도 없고요. 정20면체 캡시드이기 때문에 사이즈도 작고 그리고 싱글 스트랜드 DNA이기 때문에 안정하죠. 싱글 스트랜드 DNA 5kb밖에 안 되고요. 안쪽에 인버티드 터미널 리핏을 갖고 있고 엔벨롭 없고 아이코사헤드론의 뉴클리어 캡시드 그런 형태입니다. 셀프 프라이밍을 통해서 자기 유전자 복제를 하긴 하는데요. 이제 헬퍼 디펜던트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헬퍼 바이러스로 아데노 바이러스나 헐피스 바이러스가 항상 필요합니다. 자기 복제를 위해서. 그런 뭐 한정적인 자기 증식능을 갖고 있는 그런 바이러스고요. 예. 진 서라피를 위한 벡터로 가장 많이 유전자 전달 시스템으로 사용되고 있다. 유전자 뭐를 위해서? 전달 진 서라피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진스러피의 가장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는 게 파보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소개시켜 드리는 거고요. 헬퍼 바이러스의 의존에 따라서 이제 디펜던트하게 복제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위성 바이러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헬퍼 바이러스는 아데노 바이러스를 필요로 하고요. 동물에 감염하는 파보바이러스, 뭐 다양한 질병을 유발한다고 그러는데 뭐 장염이나 뭐 이 정도지 그렇게 심각한 질병을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뭐 휴먼 보카바이러스 호흡기 질환 유발 여름 감기 주요 원이라고 하는데 이 AAV 아데노 어소시에이트 바이러스가 실제 사람한테 질병을 일으키는 형태는 아주 제한적입니다. 거의 일으키는 질병이 없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 전달 시스템으로 잘 사용이 가능한 거죠. 아주 단순한 형태의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생김새는 아데노바이러스랑 굉장히 유사해요. 아데노바이러스 근데 사이즈가 크죠. 개놈 구조 5kb 베이스니까 굉장히 작은 형태고요. 양쪽 말단의 염기 서열이 상보적으로 이제 인버티드 터미널 리핏 ITR이라는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뭐 요 A 프라임과 A 프라임과 A가 헤어핀 루블 이런 식으로 형성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T자 모양의 헤어핀 구조를 형성을 하고요. 이 부분이 복제 시에 프라이머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셀프 프라이머라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복제 시 단일 가닥을 이중 가닥으로 전환 후에 복제한 후에 다시 단일 가닥으로 자기 거를 만들어내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한 가닥이기 때문에 그 전체 유전자를 활용을 해서 단백질을 만들게 되고요. 코딩하는 건 두 개의 ORF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 게놈 복제에 관여하는 4개의 랩 단백질하고 뒤에 이제 캡시드 프로테인들을 만드는 캡 프로테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쭉 나눠지죠. 앞쪽이 이제 여러 가지 게놈 복제에 필요한 유전자, 뭐 복제 효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고 뒤쪽에 BP, 바이럴 프로테인입니다. 구조 단백질들을 만들게 되는 그런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얼터너티브 스플라이싱에 의해 4종류의 mRNA를 만들게 되고 뒤에 3종류의 mRNA를 만들게 된다는 거죠. P5, P19, P14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프로모터로 작동하는 부분이고요. 얼터너티브 스플라이싱, DNA에서 어떻게 해독이 되느냐, 전사가 되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전사체를 만들게 된다라는 거죠. 감염주기, 개념 복제 캡시드 조립은 핵에서 모두 전개가 일어나게 되고요. 아데노바이러스 또는 헐피스 바이러스의 헬퍼 바이러스를 필요로 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해성 감염, 라이틱 인펙션은 헬퍼 바이러스가 있는 경우, 레이턴트 인펙션은 헬퍼 바이러스가 없는 경우,
그리고 여기 있듯이 19번 염색체에 특이적으로 삽입이 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증식을 하지 못하고 유전자를 전달하는 그런 형태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폭스 바이러스인데요. 폭스 바이러스는 예전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던 메이저 바이러스였어요. 근데 이제 천연두를 일으키는 폭스 바이러스가 종두법에 의해서 백시네이션이 되면서 거의 천연두라는 질병이 사라졌죠. 그래서 폭스 바이러스는 자연계에서는 현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병균이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한 백신을 만들기 위한 백신주로만 NIH에서 보관을 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굉장히 유명했던 그런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이 폭스 바이러스 중에서 이제 카우폭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호스트는 휴먼, 카우, 캣이죠. 카우폭스가 우리가 이제 종두법이라는 그런 형태로 소에는 감염이 되지만 그거를 사람한테 했을 때 병은 일으키진 않지만 백신이 생겨나게 돼서 천연두를 이길 수 있었다. 폭스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기 있는 베시니아 바이러스 이제 아니면은 바리올라라고 하는데요. 바리올라는 스몰폭스라고 돼 있죠. 이게 실질적으로 천연두를 일으켰던 바리올라 바이러스입니다. 지금은 이제 뭐 더 이상 크게 이슈가 되고 있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천연두가 굉장히 치명률이 높아요. 위험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종균을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뭐 생화학 무기나 이런 걸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200kb 베이스의 거대 선형 DNA를 갖고 있고요. 굉장히 큰 DNA 바이러스예요. 그리고 당연히 크니까 이제 엔벨롭도 어느 정도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죠? 뭐 폭스 바이러스와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형태인데요. 호주에 여기 때 이제 믹소 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를 사용해서 그 외래종 토끼를 이제 없애기 위해서 이 믹소 바이러스를 도입을 했었어요. 근데 뭐 최종에는 많은 수를 죽이긴 했지만 결국에는 또 숙주에 적응을 하면서 약독화 돌연변이가 생겨서 이런 호주 벌판의 유럽산 토끼 제거에는 실패를 했죠. 결국에는 바이러스라는 거는 초기 단계에서는 굉장히 강하고 그 숙주를 죽이는 그런 형태로 강하게 나타나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숙주에 적응을 해서 병을 일으킨다기보다는 지속적으로 그 숙주를 살리면서 자신이 살 수 있는 형태로 약독화 돌연변이를 만들어서 적응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타나면 바이러스 측면에서 생각하면은 바이러스는 휴먼을 처음 접하는 굉장히 좋은 숙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자기를 복제를 해서 증식을 시킬 거고요. 어느 정도 안정세에 접어들게 되면은 약독화 형태로 숙주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RNA 바이러스들이나 이런 굉장히 강력한 바이러스들은 우리가 접하지 않았던 또는 기존에 없었던 아니면 나타나지 않았던 신종 바이러스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특히 DNA 바이러스가 아닌 대부분 다 RNA 바이러스입니다. RNA 바이러스. 변화가 심하죠. 뭐 폭스 바이러스의 게놈 구조를 뭐 굳이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DNA 바이러스 말단의 복제 문제 해결 전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DNA가 한 줄로 존재되어 있으면은 휴먼도 똑같죠. 계속 복제를 하다 보면은 끝쪽에 이제 텔로미어가 점점 짧아져서 50에서 60번 정도 복제를 하고 나면 세포를 사면시키죠. 암세포는 텔로머레이즈를 갖고 있어서 그걸 계속 유지하면서 세포를 영속시킨다고 되어 있는데요. 바이러스들 같은 경우는 영속은 아니더라도 복제 과정 중에 자기 유전자가 소실되면은 안 되겠죠. 그거를 막기 위한 전략들입니다. DNA 바이러스들이 원형으로 되어 있는 경우, 뭐 전체 서클링을 하니까 유전자가 다 남아 있을 거고요. 그렇죠? 아니면은 원형화하는 거죠. 아데노바이러스나 그런 형태들, 아니면 프로테인 프라이머, 자기 자신을 프라이머로 쓰면은 손실될 테니까
프로테인, TP, 터미널 프로테인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프라이머로 복제를 한다는 거고요. 아니면 텔로미어, 호스트 백시니아 바이러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호스트에 텔로미어를 써서 계속 유지를 하는 그런 형태로 자기 유전자를 보존을 한다는 겁니다. 이 백시니아 바이러스가 아까 보여드린 폭스 바이러스, 수두 바이러스의 대표적인 휴먼 감염 바이러스 중에 하나라는 아이고요. 그쵸? 바리올라 또는 베스니아 바이러스. 이게 천연두 바이러스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DNA 바이러스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말씀드렸고요. DNA 바이러스는 그렇게 변화가 심하거나 다양한 형태를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기본적인 상식으로 좀 봐두시면은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수고들 하셨습니다.